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트에 아이소픽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아이소픽스라는 것은 카시트를 자동차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해요. 해외에서는 2002년 요 무렵 때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한 10년 늦어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2011년부터 이런 앵커가 차량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소픽스가 나온 이유는, 그전에는 카시트들이 이렇게 안전벨트로 묶어서 카시트를 고정할 수 있게끔 나왔었어요. 그런데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설치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설명서를 읽지 않았고 지식이 없는 상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벨트로 아무렇게나 막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설명서만 한번 읽고 제대로 설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렇게나 막 설치하니까 그냥 푸르르 날아가거나 카시트가 아이와 함께 빠져가지고 아기가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은 사례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 카시트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고리를 만들어서 규격화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아이소픽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로어 앵커, 로어가 낮다 하잖아요. 앵커가 닫히라는 거잖아요. 이런 고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 고리 둘의 사이 간격은 28cm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응용력이 뛰어나셔서 응용을 하시려고 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 안쪽 앵커하고 이쪽 앵커를 하나씩 빌려 가지고 중앙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이 좌우의 안쪽 앵커의 요 간격이 18c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정식 레치로 된 아이소픽스 카시트들은 당연히 끼울 수도 없을 뿐더러 줄로 되어 있는, 레치로 되어 있는 카시트도 이 간격이 달라지면 작동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두 개를 빌려서 중앙에다가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트 뒤에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이소픽스는 앞에 로어 앵커 두 개와 뒤에 테더 앵커라는 또 줄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같이 세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어와 테더 앵커로 되어 있는 것을 아이소픽스라고 해요. 유럽에서 아이소픽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2013년부터 아이사이즈라는 개념을 또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소픽스는 카시트와 차량의 설치 호환성을 보장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사이즈라는 마크가 있고, 카시트도 아이사이즈, 자동차도 아이사이즈라면 서로 100% 궁합이 맞는다, 규격화를 좀 더 집중을 한 것이 유럽의 법규입니다. 북미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규격화에 신경 쓰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안전벨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모두 다 신차만 있지 않고 모두 다 좋은 차만 탈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올드카도 탈 수 있고 다양한 자동차를 타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로 카시트 설치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카시트에 탑승할 수 있도록 의의를 두기 때문에 이 레치와 안전벨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규격화보다는 더 보급에 이제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이소픽스, 이 고정장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연결만 하면 카시트는 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정장치는 이 안전벨트보다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이 훨씬 더 작아요. 이런 안전벨트는 한번 이 안에 묶여 있으면 거의 인장력이, 허용 하중이 거의 몇백 킬로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세부칙 앵커가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중량은 이 카시트와 이 어린이의 합한 무게가 유럽 차들, 글로벌 기준의 차량들은 33kg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아이소픽스에 연결해서 카시트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애기들 카시트인데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이 카시트가 15kg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어린이의 몸무게가 18kg까지만 이 아이소픽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합 33kg이 되면 이 어린이는 이 카시트의 사용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아용 카시트들의 어린이 탑승 허용 체중이 18kg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유럽형 카시트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북미형 카시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묶는 카시트들이 많아요. 그런 카시트들은 18kg에서 사용이 끝나지 않아요. 안전벨트가 이 로어 앵커보다 허용 하중이 더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아용 카시트가 있다고 쳤을 때 아이소픽스에 꼽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몸무게가 18kg가 넘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제품 매뉴얼을 잘 읽고 사용 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 몸무게가 18kg가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아이소픽스에 연결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33kg가 넘어가는 카시트를 이 아이소픽스에 연결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나 카시트 모두 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 하중 무조건 체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카시트의 매뉴얼을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소픽스가 33kg까지니까 15kg짜리 카시트와 18kg이 아기가 됐으면 이 아이는 이제 이런 3점식 안전벨트 부스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몸무게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소픽스 앵커, 로어 앵커의 허용 하중 같은 경우에 글로벌 차량 같은 경우는 33k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자동차 제작 안전 기준에 따르면 29.5kg까지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똑같은 차를 만들면서 다르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북미권 자동차들은 29.5kg까지만 어린이와 카시트 합친 무게를 보장한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들의 매뉴얼을 읽어보면 이 로어 앵커의 허용 중량은 29.5kg이다. 65파운드예요 그게 아마도. 그래서 그 내에서 사용을 하시기를, 그리고 카시트의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사용 방법대로 어린이의 체중과 신장에 맞춰서 아이소픽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이 허용 중량을 넘은 아이소픽스 카시트들을 실제로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의 아이소픽스 카시트들이 레치가 다 파손되고 자동차의 이 로어 앵커가 뽑혀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용 중량이라는 건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까먹거나 그냥 귀찮아서 그냥 넘기면 진짜 최악의 상황은 요 쇠붙이에 의존해서 고정된 카시트가 이 쇠붙이가 날아간다면,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카시트와 어린이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밖으로 날아가든지 어디론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소픽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또 카시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